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은 자신의 전 생애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결의의 스승입니다. 김구 선생은 저서 백범일지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길을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김구 선생의 사상과 업적, 위대한 길을 살펴보며 깊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백범일지를 자주 읽으며 백범 김구 선생의 나라사랑, 애국심,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가치를 많이 배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삶은 한국 근현대사를 찬란하게 빛낸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출생한 1876년부터 서거한 1949년까지 시기는 외세에 의한 간섭과 지배로 어지러운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탁월한 혁명적, 변혁적 리더십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국TV 서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리더십 이야기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은국TV 서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유튜브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와 좋아요, 댓글과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가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김구 선생 리더십의 출발은 애국, 애족, 민족 정신입니다. 김구 선생은 편안한 행복과 즐거움의 길, 그런 삶의 길을 버리고 일제의 침략 아래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 온몸과 마음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해방된 통일 조국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다 끝내 비명에 가신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분입니다. 김구 선생은 시해된 명성왕후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 육군 중위를 살해하고 사형이 확정됐지만 고종의 특사령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끊임없이 대한독립투쟁에 앞장선 그런 기간이 본격화됐습니다. 3.1운동 이후 직후에는 상해로 망명해서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를 이끌었고 28년에 걸친 한국독립당 조직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항일 무력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39년 임시정부 주석에 취임한 뒤에는 광복군 특별훈련반을 설치해서 한반도 수복 군사훈련을 적극 추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힘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활동, 서거할 때까지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주민족 국가, 통일된 국가를 우뚝 서는 길을 향해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목숨을 바쳐 무력투쟁도 마다한 열혈 혁명가였습니다. 또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진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가진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요소, 리더십 요소, 전통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십입니다. 김구 선생은 윤봉길 의사 의거 등을 지휘하고 일제의 탄압으로 쇠약해진 상하이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끄는 과정에서도 탁월한 지도자로서 역량과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결단력, 추진력 정말 대단했죠. 세 번째 김구 선생 리더십은 조직 운영의 책임감 그리고 결단력을 보여주었던 이 탁월한 리더십 요소였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책임감이라는 리더십 요소 굉장히 중요하죠. 김구 선생은 그런 책임감 있는 행보로 분열되고 나태한 임시정부를 주도했습니다. 서로 권력투쟁을 버리고 또 나태했던 이승만 등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임시정부 수호자, 지도자로서의 김구 선생의 탁월함이 드러났습니다. 자주 독립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갈라진 임시정부를 튼튼하게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했고 무장투쟁론을 고수하면서 남경, 중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임시정부를 튼튼하게 끝까지 지켰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위대한 공적을 보여줬던 김구 선생. 그의 이런 치밀하고 끈질긴 신념의 리더십 정말 중요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끈질기고 지속적인 협상력과 조정력을 발휘하는 리더십도 보여줬습니다. 협상과 조정의 리더십이었죠. 해방 후 좌우 남북 합작 추진을 위한 평양행을 고집했을 때 백범 김구 선생의 사상을 의심하는 일부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김일성 암살을 모의했을 정도로 확실한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발휘했으면서 그들마저도 설득하는 그런 기계와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협상과 타협의 리더십, 조정하는 리더십은 정말로 성공을 이끄는 길이었는데 결국 큰 성공을 거두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런 길을 갔습니다. 네 번째는 용기와 정의 리더십입니다. 일의 성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늘 헌신했습니다. 9살 때 한글과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18살 때 동학에 들어가서 접주가 됐죠. 그리고 관군에게 진압되자 도피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올바른 길이라면 절대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용기와 열정의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귀국해서는 시해된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 육군 중위를 살해해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조국 사랑의 힘으로 무수한 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용기와 정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고 또 끊임없이 일본군들과 대적하면서 무장투쟁했던 그 용기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5번째 리더십은 신념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일의 성공을 이끄는 과정에서 그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조국사랑, 자주 독립국가의 꿈은 흔들리지 않는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1939년 임시정부 주석에 취임한 후 광복군 특별훈련반을 설치하고 한반도 수복 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조국 광복을 위해서 쉼없이 활동했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 통치가 결의되자 반탁 운동을 전개했고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실시된다는 유엔의 결의에 반대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제창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협상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남북협상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 수립에 가담하지 않고 민족 통일의 원칙을 계속 주창하다가 1949년 경규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일관된 신념 그리고 꾸준하게 일을 추진했던 그의 추진력과 결단력이 신념과 함께 어울려졌던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 6번째 청렴과 도덕성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청렴과 도덕성이 있었기에 그의 일은 늘 성공으로 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임시정부의 수많은 조직을 이끌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했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태도로 주변의 신뢰를 샀습니다. 하와이 동포들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을 흥청망청 썼던 이승만이나 다른 이 아류성 독립투사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대문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으면서 배가 너무 고팠을 때 젊은 아내를 팔아서라도 한 끼밥을 만나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또 안학사건으로 투옥됐을 때 며칠 밤을 새가며 자신을 고문하는 일본 경찰을 보고 평소 애국자라고 자부하던 내가 저렇게 나라를 위해 밤을 새워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라고 일본군 경찰 그 고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뼈저리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정직하고 도덕적인 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독립정신을 잃지 않았지만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지막 김구 선생은 7번째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를 창의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기법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던 그런 관리나 틀에 박힌 방식은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문화국가를 추구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대가리 싸움을 하지 말고 발이 되라 라고 했던 겸허하고 진중한 자세, 동시에 물을 거슬러가는 물고기가 되라 역수어 그런 정신, 시공을 초월해서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겠다는 그의 열정, 백범정신이었습니다. 그대로 절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 쓰는 거 또는 손만 발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역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수호 정신도 항상 보여줬습니다. 절대 현실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백범의 7가지 리더십 정신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김원국TV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리더십 이야기, 백범 김구 선생의 리더십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잘 따라하고 또 배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나라,
민주주의와 평화가 넘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리더십입니다. 함께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